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뭐 거의 동시간대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다시 출근을 했는데요. 일단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이제 예상했던 결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혈육정지 신청 자체가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혈육을 정지하는 경우에 굉장히 다반사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변호사로서 물론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하고는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좀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사실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고 저 말고 많은 법조인들도 그렇게 또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가처분에 대해 결정을 하면 사실은 가처분 신청의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오늘 중에는 가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 결정이 나온다고 다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오늘 오후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근데 법원이 감찰위원회 결정 지켜보고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지금 원래 가처분 신청은 좀 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하루를 넘겨가지고 감찰위원회 결정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 내용을 공개를 한 건데요. 다른 어떤 고민들은 없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감찰위원회 결정을 보고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감찰위원회 자체가 이제 법적 기관도 아니고요. 그 판단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외부 인사들로 주로 구성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그걸 눈치를 본 게 아니고 이건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아주 중대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뭐 역사는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어제 심리를 1시간 정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바로 결정을 내리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법리 검토도 있어야 하고요. 일반적인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간단하게 주문을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뭐 헌법이랄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제 법리적인 검토, 검찰청법 또 헌법에 관한 그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논리적 근거랄지 만약에 혈육정지를 한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오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사찰 문건과 관련돼 있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사찰 문건이 뭐 수사가 이제 착수가 된 상황 아니겠어요? 검찰총장으로 있게 되면은 그 오히려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댔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 사찰 문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판단을 하진 않은 겁니까? 그런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설사 이 사찰에 관한 문제가 중대하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사찰 문건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랄지 아니면 법조계랄지 이제 전문가들도 사찰이다 아니다 굉장히 지금 양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분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본안 소송을 가면 그게 사찰로 볼 수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 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 그걸 다투야 하는 것인데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가처분 사건의 특징이 그래요. 이거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일단 중요한 결정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런 게 존재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면 뭐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조 실무와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도 지켜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흥별이 있다. 그리고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조치 취한 것이 부적정하다. 이제 이런 그 결론을 내렸는데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에 징계를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임기가 2년 동안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 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을 직무를 배제하고 해임을 한다든지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는 뭐 소명할 기회도 줬고 여러 가지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네. 소명할 기회를 여러 번 줘야 하고 그에 관련된 자료도 건네줘야 하고 또 청문도 해야 하고 그래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중대한 사건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된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찰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민주제도 하에서 또는 법 규정에 의하면 그 감찰을 받는 사람의 어떤 인권 그리고 충분한 소명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인 뭐 공무원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닌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물론 뭐 장관 입장에서 그거 확신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를 시간을 두고 좀 계속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법무부 내에서 감찰을 담당했던 검사들 자체 내에서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감찰위원회에서 다 서로 공방을 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감찰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 절차적인 거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감찰의 부적정성, 그다음에 뭐 직무 배제랄지 징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부당하다, 위법하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감찰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절차상 중대한 흥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네네. 논리상으로 볼 때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서 징계 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징계 결정, 이제 법무부의 그런 결정이 제가 볼 땐 좀 사면 초과에 좀 쌓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12월 1일 날 오늘 아주 급반적인 그런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이 좀 수세에 몰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직무가 배제되고 또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었고. 네. 그런데 징계는 법무부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감찰위원회하고 법원은 법무부나 윤석열 총장을 떠나서 객관적 입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객관적 입장에 있는 기관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 사실 그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이제 징계위원회를 뭐 열기는 되겠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징계위원회 열게 되면 장관이 징계 회부했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 고기영 차관이 징계위원장이 돼야 하잖아요. 네. 근데 징계위원장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면서 이제 사표를 낸 걸로 지금 알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 징계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할 사람까지 사표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 자체도 과연 4일날 열릴 수 있을지 그것까지 사실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있어서 절차의 정당성만 뿐만 아니라 좀 준비를 잘 주도 면밀하게 해도 사실은 직무 배제를 한다든지 해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 너무나 좀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좀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무부가 밝힌 바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네.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징계위원장 역을 맡아야 되는 게 법무부 차관이니까 법무부 네네. 차관을 새로 임명해서 지금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냥 명분을 좀 세운 걸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을 징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했었기 때문에 감찰위원회 오늘 결과, 그리고 법원의 오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좀 연기했으면 그 명분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감찰위원회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징계위원장을 맡을 법무부 차관이 사실은 사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징계위원회를 지금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그만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지금 급하게 꾸릴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좀 덜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검사 2명은 지명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외부위원은 이제 위촉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공정성이 없는 인사를 위촉하게 되면 또 징계위원회 정당성에서 공개를 받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공정성 있는 인사로 위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은 누가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원을 맡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엄청 심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오는 4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나 법조인들이 해임 결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해임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의문이 좀 많이 들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만약 해임 결정을 하면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행위를 대통령한테 떠넘기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중징계는 이제 그 징계 중에서 해임을 한다랄지 면직을 한다랄지 아니면 정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중징계는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중징계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윤석열 총장도 당연히 또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거예요. 네. 내고 또 본안소송 낼 거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 또 소송으로 가는 이러한 굉장히 모양새로 보면 법무부 장관 총장이 계속 싸우는 모양새로 간단 말이에요. 소송전으로.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상당히 오늘 그런 감찰위원회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지금 상당히 다음 해법이 뭔가 지금 여권이 됐건 청와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여권 내에서는 동반 사퇴론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정세훈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뭐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직을 뭐 검찰총장으로서 계속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사용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서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근데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동반 사퇴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카드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와 감찰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배제 좀 부적성에 대해서 지적을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직무에 배제해서 직무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윤 총장이. 그래서 윤 총장이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정당성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명분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청으로 복귀를 할 때 차에서 내려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직자로서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메시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고요. 그냥 이 얘기할 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위까지 다 눈길 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 총장이.
그래 본인의 의지는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자진 사퇴는 없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대통령이 재가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카드가 동반 카드인데 그 동반 사퇴 카드를 쓸 수 없으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추미애 장관을 또 사퇴하고 윤석열 총장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상당히 진전된 것이 이제 정세균 의원하고 추미애 장관이 독대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독대를 했는데 네.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사퇴된 얘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저는 이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는 동반 사퇴를 굉장히 바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사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둘 다 거부하는 경우에, 네네. 이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해법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 비나 눈이 내리진 않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지만